23년 1월에 매입한 부동산이고요. 경기도 최상급 괜찮은 지역에. 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쪽에 고민이 많은데 우선 메리트라는 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정부에서 이제 21년도 막 이렇게 부동산 정고점 당시에도 15억 이상 대출 막았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수요가 끊기고 이제 시장이 금리 상승이랑 같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졌었는데 네. 이번에도 어쨌든 매수는 죽을 것 같긴 한데 금리 인상이 안 오더라도 앞으로 시장은 계속 힘든 쪽으로 가는 걸까요? 지금 시장이 계속 좋았는데요, 최근에. 최근엔 좋았지만 저도 앞으로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21년도 뭐 이럴 때랑 비교했을 때 그 단순히 대출을 규제한 것만으로도 시장이 그 힘든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때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랑 겹쳐서 그런 거고 지금 전망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맞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21년도랑은 지금은 전혀 달라요. 왜 전혀 다르고 지금 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때처럼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처럼 여파가 크기는 쉽지 않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1년처럼 확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실거주 수요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꽤 높은 편이라서 심리가 이렇게 좀 차 있는 편이거든요. 네. 오늘도 보여드렸지만 가격이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금매가 나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구간 안에서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이 변수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다들 지켜보겠다, 관망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거라서 지금 이 분위기를 봐서 향후에 이게 뭐 큰 여파가 없네? 그러면 이제 강보합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고 하면 변수가 좀 있어. 그럼 약보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심 있는 데가 뭐 이동을 한다,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급지 그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사실은 부동산 전체 흐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지와 그 지역의 흐름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23년 1월 매수는 과천이었고 강남을 보고 있는데 사실 갭이 더 벌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급하시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세금을 좀 올려받을 때 좀 캐파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보통 그 여유 자금이 좀 있을 때 2주택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상급지 갈아타기 이것도 많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다주택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로서 그 이사해서 갈아타기로 할 거냐. 네. 그럼 시간이 많으세요? 네, 직장? 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교육 때문에 강남에 계속 있을 아니, 수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일하는 시간 이외에 여유 시간이 많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셔서 다주택자로 해서 회전력을 빠르게 해서 자산을 빨리 불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사만 2, 3년에 한 번씩 이사하면서 자산을 점프시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뭐 갈아타기를 여러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거보다 더 적극적이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 받을 건 첫 번째 포트폴리오로 놔두고 나머지는 비과세 안 받고 그냥 세금 내고 자산을 만들어서 1주택이랑 합칠 계획으로 방향성을 잡고 그 여러 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제일 고민이 된 지점이 뭐냐면 그 3년 안에 이제 먼저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 별로 그 오른 건 막상 없는데 원래 주택이 억지로 팔아야 되고 막상 추가 매수한 주택에서도 그렇게 수익을 못 봤을 것 같다. 이런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사고팔고를 할 때만 중요한 거지 첫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받겠다라는 거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을 포기하고 그냥 자산을 불린 상태에서 1주택만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해되세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3년 안에. 네네. 그때 그 시기를 놓쳐도 그러면 비과세 계속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주택을 비과세를 안 받고 그냥 세금을 내고 첫 번째 주택만 비과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1주택이 되면 얘는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팔 필요 없이 그 첫 번째 주택을 계속 끌고 가고 두 번째 주택 수익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거 정리해버리면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세금을 내고 사고팔고를 하면서 자산을 늘렸다가 자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1주택을 그로 만든 상태에서 현금 들고 1주택을 판 상태에서 그 현금을 합쳐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1가구 1주택 그거 받을 때요. 그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때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랑 한번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2주택도 그게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도 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뭐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거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세무사랑 상담하셔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럼 1주택은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특례법을 적용받으려고 할지라도 한 가구로 인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데 그 1가구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기준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그냥 1주택 특례법 그 비과세만 받아서 이렇게 회전해서 자산을 늘리는 걸로 갈 거냐 이 방향성만 정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사실 자산이 있는 입장에서 올라가길 너무 바라고 상승론자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대출이 우선 막히는 게 크고 조금 당분간은 하여튼 보합에 외래도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좀 흐름이 그랬잖아요. 추석 이후로 끊기고.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24년 초반에 신생아 특례보금자 이론 같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되게 있었는데 네. 25년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좀 결핍되면은 보합에서 좀 약보합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죠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뭐 금리 인하랑 이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하락 사이클은 상승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신규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한 2, 3년만 버티면 분명히 한 2, 3년 전에 막 사람들 모이면 다 부동산 얘기하고 막 집 못 사서 이랬던 분위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까지 조금만 버텨야죠. 뭐라고? 그 시간까지 버텨야 된다. 버티겠다. 조금 뭐 어차피 곧 올 거니까. 곧 올 거니까. 근데 되게 바람직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약간 저도 투자할 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데 마인드가 딱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설명 들어보시니까 2주택으로 가실 생각이 좀 더 커지셨어요? 아니면 갈아타기로 가실 생각이 좀 더 커지셨어요? 물론 이제 세금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네, 뭐 2주택은 만약에 하면은 사실 분양권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청약은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하면은 그렇고 아니면 조금 경기도 외곽권에서 갭이 많이 붙은 지역에 2주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도 외곽 갭 어떻게 보십니까, 메디테너님? 경기도 외곽도 외곽 나름이죠. 네, 나름이죠. 그렇죠. 남부로. 네네네. 북부 가지 마시고 남부로. 네. 네네. 북부는 항상 저희가 논 왜 아니었습니까? 근데 항상 남부 아닙니까? 네, 근데 북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상하시죠.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뭐 요번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좀 별내나 뭐 다산 이런 애들은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별내선이 이렇게 돼서 여기 안에서는 좀 그래도 움직이기가 좀 편해져가지고. 게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 4구의 생활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송파, 강동, 하남에서 이제 별내 여기 다산 위쪽으로? 네, 위쪽까지 이렇게 해서 생활권이 그러니까 서울 생활권이 이렇게 퍼져서 커지고 있어서 약간 거기까지도 뭐 남부도 남부 나름이니까 북부도 북부 나름이니까. 방송이 많이 늘은 것 같아. 아주 그냥 포장하는 능력도 이제 야 대기업 갔다 오더니 아주 뭐.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무튼 선생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산 잘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님 오늘 나 놀리는 재미에 그냥 아주. 네, 방송이 많이 늘으셨다는 제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놔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방송 스킬이 아주 많이 느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5월, 6월, 7월 분위기처럼 막 뜨거운 시장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도 혼란스럽고 대출 그쪽도 혼란스럽고 가격도 아직까지 사람들에 대한 그 숨고르기 구간, 부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막 급하게 움직이시다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마시고 네. 지금 조금 관망하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움직이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광교는 그 상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그 주요 그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재밌어요. 여기죠. 자연의 자연 에스테이트. 되게 좋아요, 입지. 입지는 좋은데 단지 동관광이 너무 좁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 광교 준비하면서 여기 웰빙타운이랑 여기 요쪽까지 갔거든요. 요쪽까지 다 아울러서 임장 갔다 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만 동관광이 좋고 여기도 널찍널찍하잖아요. 네. 동관광역이. 여기 웰빙타운도 널찍널찍해. 제 사진도 다 찍어와가지고 다 하거든요. 널찍널찍하잖아요. 횡하다 싶을 정도 넓어요. 근데 여기는 힐스테이트는 횡한 거 없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지. 그때 촬영했을 때 기억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광교는 다른 거보다 그런 상권의 이동이 되게 재밌어요. 어디가 핵심입니까, 상권이? 상권이 여기가 맨 처음에 이편한상이랑 힐스테이트가 12년도에 들어왔어요. 12월에. 얘가 들어올 때 카페거리 조성하고 요 주변에 여기 상권이 먼저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비뉴 프랑. 저희 여기서 밥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아비뉴 프랑이 사실은 그렇게 막 빼곡하게 다 채워지고 막 공실 맞아요. 없이 쫙 그렇게 돼 있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도청이 22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짓고 있어. 김동연 지사. 공사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는데 얘네 들어오고 나서 여기 상권이 확 살았어요. 상권이 확 살면서 지금은 상권이 요쪽 라인 있죠. 요쪽 라인. 네. 요쪽 라인으로 퍼졌어요? 맛집이나 이런 게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비뉴 프랑도 아비뉴 프랑이지만 아비뉴 프랑 말고 요쪽 라인으로 요쪽 라인이구나. 여기 딱 갤러리아 있고 여기 딱 요 라인. 요 라인에 맛집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광교에 지금 신축이 연두색이거든요. 연두색은 오피스텔밖에 없어. 그죠? 근데 오피스텔 엄청 많죠. 이 오피스텔 사이사이에 여기에 맛집이나 이렇게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교 오피스텔 특징이 대단지 1000세대 막 이래요. 1500세대. 아파트처럼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1, 2, 3층 막 이렇게 지하 1, 2층 막 이런 데는 맛집이랑 상가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객단가가 비싸요 또. 먹을만 하면 다 15,000원 이상이에요. 세다. 많이 세다. 보통 조금 괜찮은 데가 한 12,000원, 13,000원인데. 굉장히 세. 맛있는 거 먹으려면 15,000원. 세다. 좀 맛없는 거 먹으면 10,000원대. 15,000원. 좀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수원에서 이 주변 용인 여기서 그렇겠죠? 좀 제대로 좀 음식 트렌드라던가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 그러면 다 광교로 와가지고 여기서 맛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광교는 여기서 광교에서 강남까지 이 신문항선 타고 한 30분, 40분이면 가거든요. 3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요 특징이 광교는 수원이랑 안 친해지고 싶어. 왜요? 같은 형제인데? 그러니까 수원 안에 광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광교에서 다른 수원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편이 엄청 불편하고 배차 간격이 사악해요. 근데 얘는 신문항선 타면 서울로 가는 건 너무 편한 거지. 상급지하고 친해지고 싶은. 네. 그래서 수원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광교로 들어가거나 광교에서 나갈 때는 되게 불편해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는 버스로는. 네, 차로나 뭐 신문항선 타는 건 편한데 나머지는 오히려 불편해요.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광교도 이번에 서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는 거. 아, 진짜요? 네. 봐보세요. 자연 에스테이트 봐보세요. 자, 23년에 저점 찍고 쭉 올라갔다가 하반기 잠깐 주춤해서 숨 고르겠다가 24년에 다시 쭉 올라가서 지금 보합. 서울시장 흐름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네. 네,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했었죠. 그리고 얘가 지금 다 10년 미만의 준신축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도권이랑 지방 다 너나 할 것 없이 10년 미만 준신축들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광교, 신도시, 판교, 위례 이런 애들이라서 광교 먼저 했어요. 분당 정든마을 보유 중입니다. 거주 중이고 푸른마을과 샛별마을 중에서 20평대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분당 안에서의 분당 안에서 갈아타기입니다. 만약 옮기시려고 하면
이번에 11월 달에 선도지구 발표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실망 매물 나오면 그때 갈아타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만약에 내 단지도 떨어지고 다른 애들 다 떨어졌다. 그럼 내 건 전세 놓고 이거 사고. 그래서 여기 전세 살든 거기 전세 살든 뭐 주전을 하든 타이밍을 다르게 갈아타기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망 매물 나오고 나서 나중에 또 다음 거 한다고 하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시소를 타면서 내가 중간에 떨어졌을 때 사고 오를 때 내 걸 팔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갈아타기, 분당 갈아타기, 분당 내에서 갈아타기 한다고 하면. 지금 타이밍이 맞을까요? 지금 하면 신고가 찍을 것 같아서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선도지구 때문에 가격이 지금 기대심이 엄청 지금 높은데 지금 할 때는 아니죠. 지금 최고가 찍어줄 필요는 없죠, 내가. 어차피 한 번은 좀 이렇게 그리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29신가 39신가 신청했다는데 거기서 될 애들만 되고 이제 떨어지는 애들은 선도지구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또 실망 매물이 엄청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싸게 사고 내 거는 나중에 다시 정상화 됐을 때 팔면 사는 건 싸게 사고 파는 건 비싸게 팔고 그러면 그 가장 베스트 아닌가요? 갈아타기의 베스트?